요즘은 하루하루가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틀면 불안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사람들 마음도 점점 더 조급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불안이 더 크게 다가오실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잘하던 일도 이제는 쉽게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밖에서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세상이 변해서, 혹은 누군가 내 자리를 빼앗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손자병법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싸움은 밖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손자병법은 2500년 전에 쓰인 병법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쟁에만 쓰인 책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그 안에는 사람의 심리와 마음을 다루는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리더와 전략가들이 이 책을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왜일까요? 마음을 이기는 자가 결국 모든 싸움에서 이기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잘 싸워도 내 안의 두려움과 조급함에 휘둘리면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자병법의 지혜를 빌려 내 마음을 먼저 이길 수 있는 3가지 전술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마주하는 법. 둘째, 조급함에 휘둘리지 않는 법. 셋째, 작은 승리를 쌓아가는 습관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불안과 싸움에서 조금은 더 단단해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마주하라. 손자병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긴 자는 먼저 이긴 뒤에 싸움을 구하고 지는 자는 싸움에 뛰어든 다음에서야 승리를 구한다. 이 문장은 단순히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춘추전국 시대 조나라의 명장 연파가 대적했던 연나라의 계략이 유명합니다. 연나라 군은 실제 전투력은 약했지만 조나라의 두려움을 부풀리기 위해 병사들의 갑옷을 일부러 부풀리고 밤마다 횃불을 크게 피워 군세가 몇 배 더 많은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그 결과 조나라 군사들은 싸우기도 전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두려움은 실체가 아닌 어쩌면 우리가 질지도 모른다는 상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대부분 실제보다 훨씬 크게 부풀려 있습니다. 실패 자체보다 실패로 인한 평판과 상처가 더 무서운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을 이기려면 갖고 있는 두려움에 이름을 정확히 붙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막연한 두려움은 그 자체로는 대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수입이 줄어들까 두렵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무능하다고 볼까봐 두렵다와 같은 식으로 이름을 붙이면 그 두려움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상대가 됩니다. 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처럼 마음을 이기는 첫 번째 걸음은 내 안의 두려움을 흐릿하게 두지 않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둘째, 조급함에 휘둘리지 않는 멈춤의 힘. 손자병법에는 병사는 오래 끄는 것이 아닌 빨리 승리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문장은 얼핏 보면 빨리 움직여라 라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강조한 것은 조급한 행동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상태에서 내리는 단호한 결정이었습니다. 춘추시대의 오나라왕 함려는 적국인 초나라를 공격하려 했지만 몇 번이나 출정을 미뤘습니다. 장수들은 불만이 컸습니다. 이제 군대의 사기도 높고 기회도 좋은데 왜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손무가 말했습니다.
조급하게 움직이면 승리도 빠르게 흘러나갑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결정은 결국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함년은 준비를 다 마친 뒤에야 출정했고 초나라 군을 단 한 번의 전투로 무너뜨렸습니다. 이 일화는 조급함에 사로잡히지 않는 기다림이 얼마나 강력한 전략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할수록 마음은 빨리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이렇게 기다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지금 바로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손자병법은 말합니다. 고요히 앉아 변화를 기다리라. 조급함은 아직 오지 않은 패배를 스스로 앞당깁니다. 반면 멈춤은 상황을 보는 눈을 맑게 하고 필요한 순간에 단호한 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음을 이기는 두 번째 걸음은 조급함이 당신의 등을 떠밀 때 오히려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셋째, 작은 승리를 쌓아라. 손자병법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져 돌을 뚫는다. 이 구절은 손자가 직접 쓴 문장은 아니지만 그의 전략과 철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힘도 끊임없이 쌓이면 결국 견고한 벽을 무너뜨린다는 뜻입니다. 진나라를 통일한 진시황의 재상 이사가 이 말을 특히 아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매일 작은 문서 작업과 계획을 꼼꼼히 쌓아갔습니다. 대신들은 어찌 이렇게 하찮은 일에 시간을 쓰십니까? 하고 비웃었지만 이사가 말했습니다. 작은 승리를 쌓아야 큰 승리도 당연해진다. 결국 이사의 꼼꼼함은 진나라가 수십 년에 걸쳐 싸워온 전국시대의 경쟁을 하나씩 끝내고 마침내 통일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주 큰 변화를 원합니다. 큰 성취, 완벽한 결과, 단숨에 이루어지는 승리. 하지만 마음을 이기는 것은 결코 거대한 도약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조금씩 해내는 작은 성취가 가장 강력한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손자병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것을 쌓아 큰 것을 이룬다. 마음을 이기는 세 번째 걸음은 오늘 하루 한 가지라도 스스로 해내고 그 작은 승리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소한 한 걸음이 내일의 더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 줄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손자병법의 지혜를 빌려 마음을 먼저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전술을 살펴보았습니다.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마주하는 것, 조급함이 밀어붙일 때 오히려 멈추는 것, 그리고 작은 승리를 하나씩 쌓아가는 것. 이 세 가지는 화려한 전략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온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진짜 중요한 일은 결국은 단순하고 작은 원칙에서 시작됩니다. 손자병법은 말합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싸움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의 불안과 두려움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단단히 붙잡을 수 있는 단서가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지혜를 더해 드릴 많은 이야기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